안녕하세요. 책이란 변호사입니다.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 보통 이면도로 또는 생활도로라고 하죠. 그러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연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상 실무에서 그러한 점들을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한 사례들을 위주로 차량들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과실 비율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중앙선 표시가 없는 도로,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비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교차 주행할 때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했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상 중앙선이 뭐냐면 이면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없어요. 그러나 가운데에 중앙선이 있다고 보는 가상의 중앙선을 설정합니다. 그러한 가상의 중앙선을 누가 침범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 판례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당시 야간이었습니다. A가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을 했는데 마침 마주오던 승용차 운전자인 B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에 있어서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인 A의 과실을 70%로 인정을 했어요.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시 기본 과실은 보통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야간이었죠. 주간이었다면 A의 과실이 조금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주간이었습니다. 낮이에요, 낮. 승용차 운전자 A가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방향에서 오는 화물차 운전자인 B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A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었냐 살펴보니까 눈으로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비운전 화물차와 충돌한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 A의 과실을 50%로 인정을 했어요. 반대 차량 화물차 운전자 B의 과실이 50%라는 얘기죠. 50%, 50%. 똑같이 인정을 했어요. 첫 번째 판례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A의 과실을 70%로 인정했는데 여기서는 왜 A의 과실을 50%밖에 인정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을 했어도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므로 B보다 과실을 높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즉 A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는 눈길에 길이 미끄러진 것입니다. 불가 학력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A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것은 A로서도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A의 과실과 B의 과실을 똑같이 50%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